안녕하십니까. 검찰 서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사기 불송치, 돈을 일부 갚았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 경찰 처분 결과를 검토해 보면 경찰은 차용금 사기 범죄에 대하여 채권, 채무관계 즉 민사적 사안이란 이유로 사기 혐의에 대하여 대부분 혐의 없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 차용한 사람의 거짓말을 믿고 속아서 평생 동안 어렵게 모은 돈을 대여해 주었을 것인데 경찰로부터 이러한 결과를 통보를 받게 되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함이 넘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그중 일부만을 변제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갚기로 모의한 후에 피고인 A는 서울 상가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약 20억 원이 들어올 것이다. 일본에 있는 땅을 팔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 일본에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며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자기는 사업가이며 중국과 여러 거래처에 물건을 주고 큰 마진을 남기는 사업가이다. 명품 가방 등을 매입하려고 한다. 사업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부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 일이 잘못되면 내 명의로 된 아파트 2채가 있으니 팔아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약 5년 기간 동안 총 300회에 거쳐서 피해자에게 약 27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만 원 이하의 돈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편취한 돈이 아니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자력 상황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위도 없었다고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수준의 소액만을 지급받고 있었을 뿐 20억 상당의 거액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으며 각 개인 회생 중이었으며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그로 인하여 하자 있는 의사에 터잡아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을 이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이에 반한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범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원금뿐 아니라 고유의 이자를 추가로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만약 장기간에 걸쳐 원금이나 약속한 이자 중 일부만을 돌려줄 것임을 알았다면 피해자로서는 해당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피고인들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금이나 이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변제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계속 금원을 교부받아 사기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상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의 의견입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법원에서는 편취의 범위가 있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범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라는 진술을 하면서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 사례를 토대로 사기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경찰에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감사합니다.